어상추자라고 해서 유명한 책인데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 문제들을 좀 모아놓은 거거든. 그래서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개념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방학 동안에 수원과 수투를 끝낼 거예요. 수원 수투 한 번에 쭉 끝낼 것이고, 우리 삼각형이 수원 수투 전범인 거 알고 있지? 회의는 문과, 중문은 이과. 그치? 오케이. 수원 수투 전범위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미적분하고 확률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야. 그치? 우리가 3점짜리를 다 맞추면 몇 점 맞을까? 모의고사에서. 몇 점 맞을까? 몇 점일 것 같아? 3점짜리, 2점, 3점짜리를 전부 다 맞춰보면 몇 점일 것 같아? 48점이에요. 48점. 굉장히 낮게 보일 수 있는 수치인데, 지금 체계가 바뀌면서, 우리 1등급 컷이 막 80점, 중반, 2등급 70점 후반, 3등급이 막 60점까지 들어가거든요. 기출문제까지. 그래서 3점짜리를 일단 다 맞춰야 돼. 무조건. 거기다가 4점짜리를 적당히 좀 맞춰줘가지고 70점대까지 올려주면 일단 2등급은 무조건 후반 2등급 정도까지는 돼요.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3점짜리를 100% 완전히 맞춰야 되고요. 3점짜리를 하기 위해서 수원, 수투 모든 개념들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정확히. 오케이. 그걸 겨울방학 때 해야 돼요. 겨울방학 때 앞에서 수원, 수투 안 해버리면 그래도 말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 할 수가 없어. 특히나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하기 때문에 수투가 커버가 되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확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투가 커버가 안 되거든. 그래서 수원, 수투를 따로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한 방학 동안에 수원 부분은 개념을 완전히 확실히 딱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3월부터서는 어려운 4점짜리를 계속해서 풀면서 우리 수능 목표로 이렇게 갖추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방학 때 수원, 수투 마무리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을 좀 확실히 마무리 지어주고 숙제는 보시면 딱 알 거예요. 어삼시사 보시면 한 단어씩 내릴 겁니다. 어삼시사 한 단어씩 보시면 지수함수, 우부함수가 이번에 수제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수제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열이 나갈 거야. 그래서 세 번으로 수원이 끝나요. 세 번으로 수원이 끝나고 수투도 마찬가지로 아마 3개 단원 정도로 구분이 돼 있을 거야. 그나마 이제 수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나마 기억이 좀 남아있어. 수원이 좀 한지 오래되어서 많이 잊어버렸을 거거든. 수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는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프린트 안 줬구나. 지금 좋죠. 수업 시간에는 프린트 줄 거예요. 프린트는 뭐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뭐 18년부터 22년까지 3개월 다 모아놓은 겁니다.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여서 웬만하면 이제 3점짜리는 절대 안 틀리게 방학 동안에 4점짜리는 또 이제 맞출 수 있는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볼 거고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정말 잘 맞을 수 있어요. 문과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이과는 1등급을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2등급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중모가 지금 삼각함수까지 지금 봤다고, 삼각함수 약간 전까지 봤다고 했고, 짱시오를 외계인을 어디까지 봤다고 했죠? 삼각함수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그래프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좀 내가 좀 뒤쪽 좀 해줄까? 간단한 개념들 뭐가 있었는지. 삼각함수, 이 삼각형부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부터 해가지고 뒤에 수열, 여기 필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읽으신 걸 쭉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어차피 이거 풀려면 이게 수원 전범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개념을 들어주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렇다면 삼각형에서의 활력 이걸 먼저 보는 거죠. 삼각형에서의 활용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인 법칙이 있고요, 코사인 법칙이 있고, 그리고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단 말이야. 사인 법칙 한가요? 오, 예. 자, 사인 법칙. 첫 번째,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어디서 나온 거지? 쭉 공식만 갈 거예요. 사인 법칙은 어디서 나온 거지? 출발점이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자, 외접원. 삼각형의 외접원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외접원이 있으면 외접원을 반지름하고 각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 자, 중심을 이렇게 잡아보자. 그렇다면 얘가 지름이라고 하십시다. 외접원의 지름 R이라고 하자. 오케이? 자, 이 각을 A라고 하십시다. A, B, C. 대변의 길이를 AC, B라고 해주시겠지. 자, 우리는 상과 B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인이나 코사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을 변동시키지 않은 선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지름에 대해서 원조각이 90도가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있는 각 A라는 녀석은 A'으로 꼭지점은 옮겨졌지만 똑같이 A라는 값을 유지한다는 거 알고 있지? 그쵸? 그래서 자, 이 변의 길이가 2R이 됩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은 변의 길이는 여기 A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 R과 A에 대해서 어떤 걸 쓸 수 있느냐? sin A'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sin A'는 2R분의 A가 되죠. 근데 어차피 sin A'이라는 값과 A라는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sin A라고 그냥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sin A.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나오지. 바로 2R은 sin A분의 A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한 쌍의 대변, 대각과 대변을 알아버리면 무조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한 쌍의 대변, 대각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공식이고, 또 sin A도 마찬가지, sin B도 마찬가지, 자, C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sin 법칙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여기서 나오더라. 이거 하나만 박스로 해두자. 즉,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는 한 쌍의 대변, 대각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공식은 어디서 나오냐? 자,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체크를 해주자. 이런 부분에서 두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삼각형이 있어. A, B, C. C, A,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sin A분의 A,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가 되기 때문에 두 쌍의, 자, 한 쌍의 대변대각 또 한 쌍의 대변대각 중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 무조건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외워두세요. 두 쌍의 대변대각 중에서 하나가 빠질 때는 우리는 무조건 사인 법칙을 씁니다. 오케이? 요새 모의고사에서 이 사인 법칙이 들어간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좀 봐줘야 돼. 두 쌍 대변 대각 중, 두 쌍 대변 대각 중 한 개 모를 때, 하나를 모를 때 사용하는 게 이 사인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리고 세 번째 공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세 개 다 같은 거잖아. 같다고 연결되기 때문에 는 K로 잡아버려. 는 K로 잡아가지고 이 세 개짜리로 공식을 만듭니다. 이 세 개짜리로 공식을 만드는데 A는 K sin A죠. sin A가 넘어가면 K sin A. B는 K sin B지. C는 K sin C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세 변의 길이의 B,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세 변의 길이 B라든지, 특히 이제 sin의 값의 비율이 주어져 버리면 얘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공식,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세 가지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 자, 공식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냥 공식만 쭉 해줄 거예요. 알겠지? 자, 다시 시작 안 할 때는 항상 촬영한 걸 올리기 때문에, 자, 앞에 이용해 주시고, 여기서는 아무도 카페를 지금 등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치? 자, 두 번째입니다.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 친구야,
코사인 법칙이 뭔지 불러봐봐. 자, A제곱 어떻게 되죠? K는? 자, 저거 기억해야 된다. 지금 다 외워야 됩니다.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예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안 적고 있어, 지금. 알았어. 자, 코사인 법칙은 어떤 관계를 얘기하냐면 ABC. 앞으로 지금 2월 방학 중에는요 자꾸 공식 얘기를 할 거예요. 자꾸 공식 얘기를 할 거고 그때마다 좀 외우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코사인 법칙은 쉽습니다. 왜 쉽냐? 세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사용하고 각 하나와의 관계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에요. 세 변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 이건 대부분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공식 외워주셔야 되고 얘를 코사인 A는이라고 바꿔버리면 자, 코사인 A는이라고 우리 연습장 줬잖아요. 연습장 갖고 다니세요 항상. 수업 시간 항상 필요합니다. 자, 코사인 A는 2BC분의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 두 가지 공식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을 바로 물어본다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각을 바로 물어본다면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길이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연계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인의 값의 비율이 주어지면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세 변의 길이 비율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값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얘가 코사인 법칙이야. 자, 지금 한번 해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전부 다 알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올 거야. 특히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모의고사 틀린 문제 할 때 그때마다 개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1, 2월에 좀 수원 푸는요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면 좋겠고 1월 달에 모의고사 보는 것은 범위가 수원 2에서만 돼요. 수원 2에서만 됩니다. 뭐 확통이라든지 미적분은 안 들어가게 됩니다. 1월 달에는 그냥 수원 2에서 볼 때 들고 오고 2월 달에 이제 확통이 들어오게 될 거야. 3월 둘째 주에 시험 보나? 3월 모금 언제지? 관심이 없죠? 관심을 가져야 돼 이제. 정말 관심 가져야 됩니다. 3월 모고의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3월 모고가 중요한 이유는 그 3월 모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원투를 확실히 좀 방학 동안에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수원투를 제대로 방학 동안에 마무리 지어라. 이것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 두 가지 공식 기억하시고 세 번째 넓이에 대한 공식 이게 나오죠. 넓이에 대한 공식.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공식. 삼각형 여기 각을 세트하는 거죠. 그리고 AB라고 합시다. AB라고 하십시다. 이 넓이 사이즈는요. 기억하기 이건 알겠죠. 두 변의 길이와 낀각이 이루어질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하는 건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두 변의 길이와 낀각이 주어졌을 때 공식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렇다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요, 너무나 당연히 삼각형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삼각형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삼각형 넓이의 두 배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AB 사인 세타 이렇게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세 번째, 자.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헤론의 공식, 이건 길이들을, 변의 길이를 자연수로 주어진다는 또는 문자로 주어졌을 때 헤론 공식을 사용하면 좋거든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고요. 이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 주어질 때 사용하는 게 헤론 공식이에요. 세 변의 길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게 헤론 공식이고요. 스몰 s를 둘레의 절반이라고 했을 때 넓이 사이즈는 자 루트
S 빼기 S 맞아. 교과서 논문 내용인데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자, 이게 바로 새로운 공식이고 세 변의 길이 주어져 버리면 바로 이렇게 풀면 돼요. 어차피 근데 세 변 길이 주어지면 원래 푸는 방법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값을 알고 있을 때 구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각 하나만 알면 되잖아. 그치? 각 하나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요. 코사인 A 값을 이걸로 구해 놓으셔가지고 사인을 구하고 나서 이 공식으로 푸는 게 원래 푸는 방법인데 자 그냥 세 변을 가지고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는 공식이어서 편하게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공식을 배웠고요. 네 번째는 어떤 걸 배웠냐면 대각선이 서로 이루는 각과 대각선이 이루는 각과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질 때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질 때 쓰는 공식이에요. 자,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중간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대각선하고 평행인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나타나느냐? 평행사변형이 나타나게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끼어있는 각이 세타야. 그럼 우리 녹색의 넓이는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 녹색의 넓이는 두 변의 길이 AB sin 세타야. 이건 녹색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안에 있는 이 하얀색이야. 정확히 넓이가 절반이 돼. 왜? 두 개 넓이 같고 두 개 넓이 같고 두 개 넓이 같고 두 개 넓이가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넓이는 절반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곱해주시면 넓이 구하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가 딱 삼각형에서의 활용의 공식들을 전부 다 보여준 거예요. 적기 싫으면 찍어도 돼요. 찍어서 집에서 정리해도 됩니다. 자, 공식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형이었고요. 이제 수열에 대해서 한번 쭉 공식들 보여주고 이제 바로 문제 풀도록 하자. 수열에 대해서 공식을 보자. 수열. 자, 우리는 등차 수열이 무엇이고 등비 수열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치? 첫 번째,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자, 일반을 구하는 식이 뭐죠? A는 A1 플러스 오케이. 이게 일반항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랑 수업하다 보면 일반항 구할 때 좀 부담가는 식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등차 수열인 거 아니야? 그치? 맞죠?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야? 3이지. 3이 계속 더해져 가면서 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공차라고 불러주잖아. 그러면 3이 계속 더해진다라는 거. 3이 0곱수 더해집니다의 기본적인 원리는 곱셈입니다. 곱셈. 3 곱하기 1은 3이 한 번 더해지고 3 곱하기 1은 3이 두 번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수가 더해지는 것은 곱셈이거든. 그렇다면 이 공차가 3이기 때문에 얘는 3배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반항 구할 때 3n 이렇게 써줍니다. 첫 장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1로 넣어서 1 나오게 그냥 바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공차 n 그리고 뒤에는 첫째 항을 맞춰줄 수 있는 걸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다면 4, 0, 마4, 마8, 마12 이렇게 돼 있어요.
Q는 뭐야? 공차가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는다고 일반항이? 그냥 공차 n을 적어요. 마이너스 4 n을 적는단 말이야. 뒤에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지. 그게 바로 갈 거예요. 등차 수열 특히. 그래서 등차 수열의 중요한 거, 등차 수열은 Pn 플러스 Q의 형태예요. n에 대해서 1차식의 형태라고. n에 대해서 1차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1차 함수하고도 연관이 돼요. 활용 문제에서 직선 형태가 나온다든지 식이 1차가 되면 무조건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바로 n 개수는 공차가 되더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n-1번째, n번째, n+1번째.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이걸 가운데 있는 걸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등차 중항을? 어떻게 구하지? 가운데 거 2배 하시면 양옆의 것의 합과 같아져요. 이게 등차 중항 구하는 방법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간다면 가운데 항은 양옆의 것의 산술 평균, 양옆의 거를 더한 겁니다. 산술 평균 구하는 게 바로 등차 중항이다.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세수가 등차 수를 이룹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세 개의 숫자를 어떻게 잡습니까? A나? 세 개가 등차 수를 이룹니다라고 우리 어떻게 잡았지?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적인 관계로 이렇게 잡았어요. 왜? 합하면 문자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잡겠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등차 수열은 솔직히 이제 이거 일반항 하나로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자, 네 번째, SN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분의 항계수의 첫항 플러스 끝항 기억하셔야 돼요. 첫항과 끝항을 알아버리면 되게 편리하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식 많이 쓸 거야. 첫항, 끝항 알면 2분의 항계수의 첫항 플러스 끝항입니다. 또는 끝항은 n번째 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n에 2의 얘 대신에 m 여기에 있는 a 플러스 n-1d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n-1d로 바뀌게 되어서 이런 식은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식이야. 나는 이 식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싶어요. 오케이? 자,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SN은, 자, N에 대해서, 자, 변수는 N 하나밖에 없어요. 첫째 항 A 주어지고, 공차 D가 주어지기 때문에 변수는 N 하나밖에 없는데, N에 대해서 무조건 2차식이에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해서 2차식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n이 곱해지기 때문에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Sn 등차수의 S항은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오면 얘는 등차수의 합이구나라고 바로 캐치해 주셔야 되고, 특히 n제곱의 개수,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n제곱은 여기 있잖아요. n제곱 dn제곱 2분의 dn제곱이에요. 2분의 dn제곱.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공차의 절반입니다. 등차수의 S는 n에 대해서 2차식이에요. 무조건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n제곱의 개수는 자, 공차의 절반이다. 얘를 알아보면 만약에 문제에서 SN이 주어져요. 자, 바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기 때문에 등차수열을 하기에 우리는 AN을 구할 때에 SN
SN 주어질 때 AN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치? N함까지 합해서 N-1함까지 합을 빼버리면 AN만 남게 되잖아. N이 2 이상일 때는 2 이상일 때 기억하시죠? N이 1일 때는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야 되고 나중에 시간 많을 때 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AN을 구해야 되거든. SN 주어지면. 근데 귀찮아, 이런 과정이. 자, 상수함이 없는 2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하겠구나. 그리고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기 때문에 공차는 4가 되겠구나. 첫째 항은 뭐다? 첫째 항은 n 대신에 1로 준 게 첫째 항이란 말이야. 5가 첫째 항이겠구나. 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AN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차 n 1로 주면 5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이라고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식이에요. 오케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식이다라는 거야. 좋아. 등차수는 딱 여기까지. 등비수로 하는 거. 두 번째. 등비수열 첫 번째 AN 일반을 구하시면 AR의 n-1제곱이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공비, 그쵸? AR의 n-1제곱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n제곱 밑에 있는 건 무조건 공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 곱하기 3에 2n제곱이 있어요. 공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공비는 n제곱 밑에 있는 수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얼마예요? 지금 뭐야? 얼마? n제곱 밑에 뭐가 있어? 이게 있어요. 이게 3의 제곱의 n제곱이잖아. 딱 보고 아 공비가 9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이 공비 바로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3 곱하기 2에 4 빼기 n제곱이라고 돼 있어. 얘는 공비가 얼마일까? n제곱 밑에 있는 게 뭘까? 라는 얘기야. 이게 되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 녀석 2의 마이너스 1제곱 공비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공비는 바로바로 찾아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비 중항이 있죠. 세 개의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가운데 항을요 제곱시키면 양 옆에 것에 곱이 됩니다라는 등비 중항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뭐 세수가 등비 수열 이루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AR 제곱이라고 잡으면 되니까는. 자, 세 번째. 등비 수열의 SN요 구하는 식이 1-공비분의 첫째 항에 1-공비에 더해지는 한계수 제곱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공비가 1보다 커버리면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1을 곱해서 R 빼기 1분의 A에 공비 n제곱 -1 이런 식으로 적겠다고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SN의 형태는 언제나 PR의 n제곱 플러스 Q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등비 수열의 SN은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 당연히 n제곱 밑에가 공비가 돼요. 그리고 이게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려면 P 플러스 Q가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이 두 개 더하면 무조건 0이 돼야지만이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게 돼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Q가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2니까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공비 R은 n제곱 밑에 있는 3이 될 것이고 첫째 항은 1 넣어주시면 4가 나오니까 일반항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굳이 SM 빼기 SM-1로 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것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게 뭐가 나와요? 세 번째 바로 여러 가지 시야라고 해가지고 시그마가 나오시게 되고요. 시그마 공식은 일단 딱 세 가지만 외워두시면 되죠. 자연수의 합 공식이 뭐지? 시그마 K 뭐지? 1부터 n까지의 합 뭐지? 정말? 2분의 n 플러스 1 기억 안 나요? 자연수의 합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자연수의 합은 n까지 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자, 제곱수의 합은 어떻게 돼요? 제곱수의 합 외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그마 세제곱수의 합도 있거든요. 세제곱수의 합은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암기는 해 두셔야 되는데 자연수의 합의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가 세제곱의 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열은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활용입니다. 다 활용.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문제 풀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이건 근데 이제 요새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 마지막 단어는 기납적 정의입니다. 기납법과 기납적 정의인데요. 자, 네 번째가 기납적 정의. 기납적 정의.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얘기하고 예전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기납적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음항을 만드는데 전해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해지면 무슨 수열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얘를 보고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아까 썼는데 가운데 거에 2배를 했더니 양 옆에 것의 합이 나오더라. 얘는 등차 중항을 얘기하는 거잖아. 즉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등차 수열입니다.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등비 수열은 A의 플러스 1 다음 항은 전의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가 곱해집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등비중한 가운데 것의 제곱은 양 옆에 것의 곱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는 등비수열입니다 라고 판단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해줄 거거든요. 교과서는 일단 배제가 된 부분이야.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새는 거의 쓰잘데기 없어진 기납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납법 부분은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연수의 성질을 증명하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하여튼 삼각형의 활용부터 끝까지는요 이렇게 외워야 될 것, 가장 기초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만 쭉 얘기를 했어요. 알겠지?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 문제를 그 3점짜리 문제를 계속해서 풀 텐데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 되고요. 150문제 정도가 되겠지만 150문제 한 20, 적어도 여기서 50문제는 풀고 가야 되니까 3배수로 가자. 3배수로. 뭐 이게 유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앞에는 제수로부터 저 뒤에는 수열까지 있으니까 골고루 다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 질문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3배수로 진행하십시오. 3, 6, 9, 12 이렇게 진행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마다 바로 질문하세요. 나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시작합시다.